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산업개발위원회와 민주당 정부에서의 기획기구 개편 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흥부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에 폐지될 때까지 조직상의 변화 없이 1955년 체제, 다시 말하면 기획국가 조정국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환경이 변화하는 1950년대 후반 이후가 되면서 기획기구 관련하여 새로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기구 관련하여 1950년대 후반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58년 3월에 산업개발위원회가 설치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강의에서도 잠깐 소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산업개발위원회가 설립된 배경을 보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은 한국 경제에 변화가 강요된 시기였습니다. 원조는 한국 경제의 재건과 부흥에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을 공급하는 외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가 확대되는 미국 정부가 1950년대 후반에 무상 원조를 줄이고 유상 차관을 늘리는 원조 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유상 차관은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경제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원조 없이도 한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립경제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 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1950년대 후반에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었고 원조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는 미국 정부에서도 한국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수립 움직임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0년대 후반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기구로서 부흥부의 조직으로서는 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흥부 기획국은 경제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주한 원조 기구의 파트너로서 한국 정부의 원조 자금 이용 계획 등 원조 관련 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국민 경제를 대상으로 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획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부흥부 장관은 부흥부의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산업개발위원회를 1958년 3월에 설치하여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설치된 산업개발위원회를 정부의 공식적인 기획기구라고 부르기에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1년 8월에 기획기구 개편 논의에서 제기된 중앙경제위원회와 비교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중앙경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상임위원 6인, 비상임위원 13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국무총리가 되었고 부위원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중앙경제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였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중앙경제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상임위원은 전부 경제 전문가들이었지만 처장급의 대우를 받는 정식 공무원이었고 소관 업무에 대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13인으로 구성된 비상임위원들도 산업, 금융, 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6인이 임명되었지만 나머지 7명은 재무부, 농림부, 상공부, 부흥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중앙경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면 정부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위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개발위원회의 위상은 중앙경제위원회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흥부 장관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위원회의 위원을 도와 실무적으로 경제개발 계획 수립을 전담하는 보좌위원도 부흥부 장관이 위촉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1958년 9월 현재 산업개발위원회는 고문 22명, 위원 5명, 보좌위원 13명이 위촉되었는데 이 중에서 정부 부처 관료로 확인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전부 대학 교수이거나 한국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산업개발위원회는 정부의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기관이라기보다는 부흥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 및 건의기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수립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된 것은 부흥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흥위원회의 기능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붕괴한 것은 기획기구 개편 논의가 재개되는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제의 폐해를 경험한 당시 정치사회는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권력구조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허정과도정부에서는 이런 권력구조의 개편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통과시켰고 이에 정부 조직의 개편도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민주당 정부 하에서였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당시 시대적 요구였던 경제개발 요구를 반영하여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하였고 이에 맞게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정부기구 개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던 것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제행정기구 개편, 즉 기획기구 개편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기된 기획기구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산업개발위원회와 부흥부의 부흥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단일의 기획기구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산업개발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흥위원회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산업, 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흥부에 부흥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부흥위원회 규정에서는 국무회의에 제출할 산업, 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 및 이에 관계 있는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흥부 조직에서의 경제계획은 우선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수립하여 부흥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것은 부흥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된 다음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는 구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위원회는 산업, 경제의 부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나 정책을 심의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흥부 장관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재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농림부 장관, 상공부 장관은 이 위원회의 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부흥부 장관보다 국무위원 순위에서 앞서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합적 계획이나 정책의 심의, 조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각 책임제 하에서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산업개발위원회와 부흥부의 부흥위원회를 통합하여 기획기구를 설립한다는 것은
부흥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여 계획이나 정책의 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1952년에 제안된 중앙위원회와 유사한 기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흥부를 해치 새로운 기획기구를 설립했습니다. 기구의 명칭은 개발부 혹은 계획원 등 여러 있는데 세 가지 부흥부 조직 및 기능과는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재무부와 내무부 등 어떤 예산과 및 조사 기능을 때는 기획기구에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획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같이 부흥부에서 산업개발위원회를 경제계획을 수립 이런 기능을 설립되는 기획기구에 포함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것은 새로 설립되는 기획기구는 국기관으로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 기능, 통계 수집 조사 기능 등과 함께 새로운 기획기구의 유상과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에서 논의된 기획기구 개편안은 민주당 내의 신구파 간의 갈등으로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1961년에는 민주당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국토건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고자 하는 시도 등이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기 전까지 가시화된 성과를 거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기획기구 개편은 군사정보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1950년대 기획기구, 경제기획원 전사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7번째 강의에서는 경제기획원 설립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